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릴 때부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노후에도 승가의 위의를 지키고 임종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계종 지경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습니다. 제2병동이 완공되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개원 1주년의 의미와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밝힌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 미래본부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릴 때부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요즘 명상이 트렌드인데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명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정치권이 불교의 가르침으로 화합해야 하는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노후에도 승가의 위의를 지키고 임종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계종 지경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습니다. 제2병동이 완공되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문을 연 조계종 지경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수공과제이자 종단의 핵심 종책을 실행에 옮긴 첫 사례여서 의미가 각별했습니다. 스님들은 쾌적하고 편안한 병실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단적인 지원을 통해서 입원하신 스님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개원 후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스님은 평균 10명에서 15명 사이. 현재 스님 12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를 포함해 120여 명이 스님 간호사와 전문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모델링 비용과 병원 운영 보조금 등 20억 원을 투입한 종단은 매년 5억 원씩 지원하며 노후에도 승가의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제 스님들이 노후에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어렵게 찾아다니는 일도 없고 또 돈이 없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서 생을 마감하시지 않는 환경이 돼서 그 조계종 동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5월 3일 오후 2시 병원 6층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과 승려복지회 회장 성화 스님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께서 그 파라밀 요양병원을 조계종에다 기증하셔가지고 아미타 요양병원으로 해서 이제 수건 사업을 성취해서 너무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보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취임 7개월 만에 핵심 정책을 원만 성취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원식 당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님들이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내년 제2병동 신축 불사의 첫 삽을 떠 202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을 마감을 기다리는 병원이 아니라 재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확충을 해가지고 보호와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아미타 요양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을 투입해 최소 60병상 이상 더 확보하면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명실상부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밝힌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 미래본부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인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는 선명상 대중화의 첫걸음이자 전국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 지도법사 스님과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선명상 템플스테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우 스님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의 일환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각박한 현실에서 마주하는 정신적 고통을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시행을 앞두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 미래본부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도법사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 운영 교육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위원 금강스님은 선명상의 원리를 시작으로 걷기, 호흡, 화두명상 등 다양한 명상 이론에 실참을 더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명상의 원리 그리고 1박 2일 선명상 템플스테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걷기 명상 또 호흡 명상 이런 선명상에 기초되는 것들을 직접 해보고 배우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박희승 사무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선명상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선명상의 대중화를 1단계로 이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명상하는 법, 원리, 효과, 그다음에 이제 선명상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법, 그다음에 하루 5분 그 명상하는 법 이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실무자들의 관심이 폭증해 오는 6월 3일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교육 명상 템플스테이 연수 교육을 통해서 저희 한국문화연수원에 오시는 참가자분들에게 더 많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는 올해 하반기 전국 20여 사찰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세종 광제사가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중책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원력을 보탰습니다. 광제사 주지 현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길 발언하며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사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정치 행정 수도로 도약할 세종시에서 광제사가 중심 사찰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현우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불사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광제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나눔도량 양산 미타정사가 개원 후 두 번째 제가 5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미타정사는 지난 21일 영축총림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을 전계사로 주지 여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제가 5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140여 명이 3기의계와 5계를 수지하며 지계 정진의 삶을 발언했습니다.
도암 스님은 오늘 수계 결심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것이라며 수계와 지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통도사 말사 양산 미타정사는 2022년 양산시 소주동 신도시에 개원해 제가 오개 수계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월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8년 봉축 법요식과 제20회 단종추모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종수호 사찰 보덕사에서 봉행된 어제 법요식과 영산대제에는 사업연합회장 3회 스님, 유상범 국회의원, 최명석 영월군수 등 지역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3회 스님은 단종의 애민사상을 기리고 지역사회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단종추모 영산대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어 영월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보덕유치원 원아들의 공연 등으로 단종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보덕사는 유치원 운영, 이웃돕기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전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제13회 대전불교합창제를 열고 음성공양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25일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린 대전불교합창제는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의신정사, 태전사주지 도일스님, 구암사주지 설혜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의신정사는 합창단 여러분의 소리가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김정림 대전불교합창단 연합회장은 음성공양 대회양으로 나라의 안녕과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서원했습니다. 합창제는 용화사 소리합창단을 시작으로 보현 불교대학 합창단, 태전사 무우수 합창단, BTM 불교TV 중창단 등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마지막 무대는 모든 합창단이 한 무대에 올라 합창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태종 의왕 대안사가 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자연과 함께하는 꽃축제는 지난 21일 대안사 경내에서 주지 효성 스님, 김성재 의왕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축제는 어린이, 청소년 글 그림 대회와 지역민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배출 서약서 작성, 이웃돕기 성금 전달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효성 스님은 대안사를 찾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알찬 시간을, 학부모들은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제19대 총장을 역임한 식품산업관리학과 윤성희 교수가 미래 교육 환경에 대안을 제시한 전공을 버려라를 출간했습니다. 지난 25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윤성희 교수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제20대 총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제5대 소장 등 2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저서 전공을 버려라는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며 못다 이룬 목표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인구절벽과 디지털 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관 스님은 시대에 따라 학교와 교육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큰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며 동국대의 건학 이념이 가장 잘 담긴 책이라고 치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YZ 캠퍼스 류완하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사에서 굉장히 많은 비전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대학은 학문 위주의 성찰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업하는가, 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정주 일자리를 창출하는가가 아마 시대적인 패러다임 같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 융합, 그리고 탈캠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글로컬 상공이라는 교육부가 주재하는 또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그런 과제 사업입니다. 그거를 잘 수행해서
우리 동국대학교 와이저 캠퍼스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글로컬 30이라는 사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글로컬 대학, 글로컬 30 어떤 사업인가요? 네, 글로컬 30은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30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떤 지역과 특화 산업을 학문과 연계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그거를 통해서 지역의 인구 소멸, 또 학령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과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가지는 지역적인 어떤 특징, 불교,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의 어떻게 보면 원류지, 그거를 대변하는 컬처 학제, 문화 학제를 하나 하고, 또 미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첨단 에너지, 즉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SMR, 소형 원자로 관련된 학제, 그래서 미래 에너지 학제, 요 두 개를 우리 그 와이저 캠퍼스의 학문적 특화로 해서 이 경쟁력을 새롭게 강구하고자 합니다. 거점 대학으로서도 그렇고 또 불교 독립 대학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기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전 언급했다시피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역할은 굉장히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컬 30이라는 이 과제도 과제지만 우리 나라가 선진화되고 직업군이 다양화되고 또 그 지역이 가지는 특화된 경쟁력이 이제 발생되고 해서 이 지역이 전국적인 것 또 세계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이 더더욱 중요시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안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갔지만 탈캠퍼스라는 어떤 큰 과제하에, 그 명제하에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 인프라 또 수업도 만약에 15주 같으면 한 7주는 교내에서 하고 한 7, 8주는 직업 현장에 가서 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그래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로컬 30이라는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제안서는 대학이 쓰지만 이 제안서를 실행하는 주체는 시고, 도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같이 연계해서 연합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공기업인 한수원 또 그 밑에 있는 그걸 실행하는 많은 기업들, 경주에 있는 에너지 관련 그 부품 기업들과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225명의 그 계약학과 학생들을 그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학교 들어오면 225명은 취업이 담보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글로컬 30을 잘 수주해서 동국대학교 와이저 캠퍼스, 특히 우리가 그 근학인형9연이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종립학교로서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전법이 학생 교육을 통해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의 행보를 또 응원하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저 캠퍼스가 경주에 뿌리 내린 지 올해로 4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부처님의 전법의 전당이 발전하고 불교가 이 땅에서 다시 융성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총장님 임기 4년 그리고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앞으로의 미래를 저도 곁에서 응원하고 또 함께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이 전국 20여 사찰에서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선명상으로 마음을 쉴 수 있는 특화된 템플스테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